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얘네들 한번 볼까요? 얘네 현재가는 어느 증권사나 보면요. 어느 증권사나 보면 현재가를 보면 현재가가 많습니다. 이주식 현재가, 주식 현재가, 이 미니 현재가, 무슨 현재가 이렇게 현재가 많아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현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냐면요.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게. 전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형사들의 현재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형사 현재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줍니다. 정보 서베이부터 뉴스, 신용 뭐 이렇게 쫙 전부 다 이렇게 여기다 다 포함시키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런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현재가 안에 지금 그 STS 유료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STS 중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 STS가 공짜로 주면서도 불구하고 개발이 많이 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넣어서 볼 수 있게 만들어도 줘요. 요즘에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거는 데이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보면 가격 봐야겠죠? 가격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일단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현재가에서? 가격 다음에? 체결입니다. 체결 있죠? 이거. 탁탁탁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는지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위로 쏘는지 가격을 아래로 내리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체결을 봐야 됩니다. 체결 리스트 있죠. 얘가 뜨게 화면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없는데 이것도 대형사들 다 이런데요. 없는데 우리는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단기 거래에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가를 보면서 주문 넣어야지. 그래서 주문창으로 다시 가면 늦죠. 그래서 현재가에 뭐가 같이 들어있어야 돼요? 주문창이 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주문창이. 현재가에 같이 주문창이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거래원이죠. 거래원. 어떤 주식이 팍팍 떠요. 그래서 탁 봤더니 키움이 매수 1위야. 그럼 사면 안 되겠죠? 곧바로 내려올 거니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삼성이 팍 들어오면서 산다. 이건 좋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형사들, 뭐 삼성, 대우, 대신, 한국. 왜 한국은, 요즘에는 한국으로 국민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그리고 지금 국민의 신한이 아니고 신한이죠. 신한은 어디가 많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요. 그런 이제 속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거래원, 누가 들어오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들어오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있죠. 거래원에 신영증권이 들어오면서 주식 사기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 사요, 저는. 그 정도로. 신영증권이 들어오면 따라 사요, 그 주식을. 왜? 얘는 외국인 아니면 기관. 얘네들은 개인이 별로 없어요. 개인이. 그래서 거래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래원이. 그리고 호가 있어야겠죠. 여기 보면은 호가도 있고 뭐 PER이 있고 전일 등락 있고 전일 거래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가에 그 미래에셋이나 키움이나 이런 데 보면은 현재가 가격 옆에 봉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봉. 그렇죠. 오늘의 봉이 그려져 있죠. 양봉이냐 음봉이냐 도지역이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또는 얘가 봉으로 안 그려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봉이 아니고 며칠짜리의 봉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봉이 그려져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나 차트 보러 갈 시간 없다 이거예요. 차트 보러 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보겠다는 거예요. 한 군데서. 그리고 제가 오늘 핵심일 아침에 떴다가 빠지느냐 뭐 이런 어떤 장중 흐름 있죠. 장중 흐름의 선 차트를 요거다 이렇게 탁 넣어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장중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떠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보통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식을 보면서 일봉 기본입니다. 일봉. 왜냐면 최근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 사느냐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위로 사느냐 아래로 파느냐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곧바로 주문도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게 요만큼이다. 그러면 현재가 내가 박병창이 원하는 현재가 요렇게 나는 세팅을 해서 하겠다. 요렇게 가장 유사한 현재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든지
요즘에 HTS가 무료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걸 찾아서 무료로 쓰시든지 아니면 난 정확하게 진짜 난 전업으로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요 떨어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쓰시든지 아니면 거래가 많으시면은 증권사에 전화해서 난 요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듭니다, 이걸.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아무튼 현재까지 하나 만들었어요. 나머지 한 화면에다가 뭘 넣느냐면 여기다가 뭐 머니투데이 넣고 뭐 넣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여기에다가 전부 다 나눠서 만약에 9개면 9개다. 해상도 맞춰갖고 9개 전부 다 저 현재가를 넣어놓습니다. 똑같이 현재가를 넣어놔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만일 오늘 우주항공이 떴다. 그러면 우주항공에 어떤 종목이 있으면 그 선두에 있는 좀 비치로테크나 뭐가 있다. 그러면 얘 여기 놓고 그 다음 거 놓고 그 다음 휴니드 놓고 그 다음 뭐 테크인이가 나오면 테크인 놓고 뭐 3D가 있다. 그러면 뭐 KDC 정보통신 놓고 잘만테크 놓고 이렇게 얘를 넣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현재가를 볼까요? 이게 심지어 있죠. 저희 지점에 있는 전업 트레이더들은 이 화면을 4개를 놓고 보거든요. 이 모니터가 4개라고요. 4개인데 4개 모조리 이게 들어있어요. 모조리. 얘를 해상도를 딱 맞춰갖고 한 화면에 16개씩 이렇게 굉장히 눈도 좋죠, 애들이.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못 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저는 보통 4개 정도를 봅니다. 4개 정도를. 다른 것도 보니까 4개 정도를 보고 계속 바꿔가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놓고 16개를 4개를 다 봐요. 4개를.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왜 이렇게 볼까요? 저걸?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이 프로그램을 안 쓰고 이 프로그램을 안 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지만 내 관심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종목, 내가 팔려고 하는 종목, 내 관심 종목이 누가 가격을 어느 가격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종목을 전부 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전부 다. 그 화면들을 하나하나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을 찾습니다. 뭐 찾아요. 저는 2가지 방법으로 찾는데 하나는 이걸 이용하고요. 하나는 우리 교보증권에 이게 있어요. 이게 왜 교보증권에 원래 없었는데 왜 생겼냐? 제가 다른 회사에 있다 교보증권 오면서 이 화면이 없으면 나는 거래를 못한다. 실제로 못해요. 이 화면이 없으면 제가 거래한 증권사는 이게 다 있어요. 대우증권에는 이게 있다가 제가 나오면서 없어졌어요. 이게 유료였기 때문에 없애버렸어요. 돈이 드니까. 근데 우리 회사에 저희 회사에 있는데 이게 VIP 화면입니다. VIP 화면. 다 열어주지 않고 특정한 분들한테 이걸 열어주고 있어요. 다른 증권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하튼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찾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가를 많이 놔요, 이렇게. 현재가를 놓고 내가 현재 잘 보고 있던 거래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오늘 특정하게 이렇게 노리고 있던 종목이나 어떤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것에 아까 현재가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대량의 거래가 된 종목, 대량의 거래가 된 종목. 제가 지금 체결만 이건 순전히 체결만 거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량의 거래가 된 종목. 그 종목이 대량의 거래가 됐는데 공격적 매수가 있었던 걸 찾는 거죠, 사실. 공격적 매수가 있었던 거. 걔가 어느 거래원을 통해서 누가 얼마에 샀는지를 써놓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써놓습니다. 내일 거래할 거를. 이렇게 써놓고 그걸 가지고 그날 거래했던지 아니면 그날 나 오늘 부담스러워. 그러면 다음날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중에 종목이 검색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중에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근데 그 책에 보시면요. 이건 장중 검색 방법이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장이 끝나고 검색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장이 끝나고는 검색할 게 많죠. 그냥 차트로 검색을 해도 되고, 대량 거래 터진 걸로 검색해도 되고,
여러 가지 검색,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전부 다 봐야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도 검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대량 거래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진 거. 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제일 강한 종목 찾는 거예요. 제일 강한 거. 그날 제일 강한 거 갖고 찾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우리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 딱 봤더니 뭐 오늘 제일 셌던 게 뭐 있다. 뭐 하다못해 급등 종목이 하더라도 보성파트가 셌다.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어떤 게 셌나요? 어제 센 게 별로 없죠. 뭐 되게 센 게 종목이 있다. 그러면 아이씨 저거 있는 사람 되게 좋겠다. 난 없는데. 야, 저 놀아야겠네. 돈 얼마나 벌었어? 여기서 저기서 팔았으면. 이러고 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없다 하더라도 제일 센 걸 매일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제일 센 걸. 왜? 그걸 내가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이게 기본 개념인데 제일 센 거를 장이 끝나고 나서 차트로 찾는다면 뭐겠어요? 차트로 찾는다면. 차트에서 우리 지금 계속 어제 오늘 계속 얘기한 거래 증가한 장대 양복 공격적 매수가 있는 걸 찾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매수 1원칙, 2원칙, 3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데이 트레이더들은 매수 1원칙에 있는 5일동평선 타고 올라간 종목에서 거래합니다. 눌림목에서도 거래 안 해요. 5일동평선 타고 올라가는 종목을 거래를 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일단 차트가 첫 번째 무조건 우상향 종목만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상향하고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만 검색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보여드린 차트를 이렇게 누르면 금방 넘어가요. 우상향하고 있는 거. 제일 강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겠어요? 뭐 테마 이런 걸 떠나서 차트에서는요. 신고가요. 신고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주변 얘기를 잠깐 좀 할게요. 그냥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좀 제가 잘 못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트리플 A라고 그랬잖아요. 주식을 사면은 이게 액면가 100원인데 2년 연속 적자인데 이걸 어떻게 사? 근데 맨날 올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9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 대우, 대투, 뭐 이런 하나대투 이런데 전중권사가 저한테 교육을 전 직원이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해보면요, 제 1부류 대학교 막 졸업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 주식시장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있죠. 증권사 객단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냥 저희는 이제 대학생이라고 표현해요. 대학생들, 졸업해서 할 거 없는 대학생들하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주식을 어느 정도 했던 투자자들. 이렇게 해보면 성과라는 것, 사실 교육의 성과라는 건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아주 탁월해. 얘들은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얘는 백지거든요, 백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얘들은 거의 저희 10명 하면 7, 8명 성공해요. 수익을 냅니다, 실제로. 그 다음은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 수익을 내요. 근데 한 5대5? 한 40% 수익을 낼려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젊은 사람일수록 더 수익을 내고 나이가 더 많거나 또는 나이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은 분일수록 더 안 돼요. 왜냐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실제로 그대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 회사인데 이거 옛날에 망했던 회사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KDC 정보통신, KDS 코리아 데이터 시스템 요즘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래 혹시 하셨어요? 코리아 데이터 시스템. 아니 이거를 우리 손님이 지원자님 이거 좀 하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이거 어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게 재료가 뭐가 있고. 아이씨 이거 망한 회사인데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뭐 이런 데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직원 거의 안 됩니다. 교육을 해도 돌아가면 자기가 제일 잘났거든. 원래 자기대로 해요. 자기가 하던 대로.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 합니다. 정말 고정관, 저도 직원이잖아요. 처음 와서 정석으로 공부를 했던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념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많이 움직여요. 일단,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고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적합성 지형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적합성 지형이론? 어떤 환경에 있는데, 환경이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돼서 환경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난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했어. 난 그래서, 난 이제 됐어. 했더니 환경이 확 바뀌어버려. 그 더 힘든 환경이에요. 또 막 적응을 해야 돼. 또 더 힘든 환경이 생기고. 이게 생태계의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적합성 지형 이론이라는 실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구리는 침에 끈적끈적이가 없었는데 생겼답니다. 파리는 거기에 붙지 않으려고 미끄러운 날개에 미끄러운 망이 생겼대요. 이게 적합성 지형 이론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저를 돌이켜보니 이걸 하지 못하면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변화하지 못하면. 시장의 변화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못하거든요. 다시 원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고가를 얘기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뭐 미국 시장 뭐 어제 빠졌고 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장이 만일 다시 1750을 넘어서 1800을 넘어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걸 전부 신고가 나면서 가겠죠. LG화학이 신고가 나면서 가겠죠.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도 뭐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오르면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되게 손을 못 대잖아요. 우리가 손을 못 대잖아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수, 우리나라 종합지수 700에서 1000을 넘어갈 때 애널리스트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1000에서 꺾인다 그랬습니다. 일부에서만 더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논란이 많았죠. 일부에서만 더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증권사, 공격적인 증권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일 공격적인 데가 동양증권입니다. 걔네는 2000 넘긴대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격적인 데가 하나가 또 대우이고. 근데 걔네가 올라간다고 그랬고, 대신, 삼성 이런 데는 다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당시에 700에서 1000 넘기고 나서 다시 밀릴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1000이 한계야.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던 모 이사가 잘렸죠. 요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요번에도 작년에 시장 못 올라가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다가 한 명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쵸? 지는 회사에서 밀려갖고 센터장이었는데 너 그냥 자동차만 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딴 데로 좀 옮겼죠. 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있고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매번 이것뿐이 못 봤어요. 이것뿐이 못 봤는데 이걸 넘어서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윌리엄 오닐이 운이 물론 좋은 사람이죠.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 펀드 매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무조건 신고가 종목을 사라고 써 있어요. 이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에요. 정말 많이 올라 있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많이 올랐다. 어저께 저 사모님도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거 고정관념입니다. 그건 고정관념이에요. 시장은 특히 신고가에 가 있는 이제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이것은 그 위로 올라갈 때 성장성을 PR을 얼마나 줄 거냐는 시장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시장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신고가 얘기해서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차트에서 신고가 종목을 찾으세요. 신고가 종목을. 신고가를 하면서 가는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 ELW 돈을 많이 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ELW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ELW 거래도 주식 ELW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차트를 보고 거래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차트를 보면서 원칙 하나뿐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걔네. 저희 주요 고객인데 원칙이 하나뿐이 없어요. 딱 하나. 뭐냐면요, 제일 강한 거 하는 건데 장중에 양봉 나는 순간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ELW를. 주가가 어저께 종가가 여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물론 걔네들은 데이 트레이더, 스캘퍼들입니다. 스캘퍼들인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밑에서는 절대 거래 안 하는 거예요. 양봉이 나면 거래하는 거예요, 그냥. 양봉이 나면. 차트도 정고점 돌파한 직후부터 거래해요. 정고점 돌파한 직후부터. 신고가 난 것만 거래합니다. 근데 성공했어요. 이건 실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단기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제일 강한 종목을 하는 건데 차트의 우상향과 신고가 나는 종목을 쫓아서 거래를 해야 돼요. 다시 윌리엄 오닐 얘기를 빗대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정말 애간장이 탈 정도로 급락한 종목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종목이야. 진짜 오해를 하지 마세요. 투자를 할 사람은 이런 거 해야 돼요. 투자를 할 사람은. 지금 우리 과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애간장이 탈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거래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서 모두 다 겁을 내고 있는 종목이지만 그걸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례에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얘가 만일 시장이 하락을 해서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걸 물려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팝니다. 팔아요. 시장이 하락을 해서 얘가 빠져요. 신고가라는 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매수가 들어온다니까요. 눌림목인데 얘는 매수가 들어와요. 얘가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얘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 나고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신고가 종목이. 그 종목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 종목에서만.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 테마. 제가 지난 목요일날,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목요일날 가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좀 사실, 어렵더라고요. 시장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시장은요, 가치 분석이 맞질 않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기초 분석도 잘 안 맞습니다. 가치 분석과 기초 분석을 하지 말고, 두 가지만 생각을 하자. 뭐냐면, 정책하고 정보. 같은 말이지만, 얘만 보고 거래를 하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인도 방문이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가 있고, 그러면 이거 갖고 거래를 하자. 방법이 지금 없어요, 지금 시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정책과 정보가 먹히는 시장이고, 그렇다면 걔들 중에 제일 센 게 뭐냐? 그러니까 제일 센 걸 찾는 겁니다. 제일 센 걸. 그래서 그걸 리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적어둔다면, 노트에 적어두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넣어놔요? 여기에요. 여기. 내가 거래할 거를 딱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전부 다. 넣어놓고 걔가 이제부터 배우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내가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고. 사실 기초 분석에서는 이거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쓰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검증을 안 했는데 최근에 게을러갖고 또는 바빠서 실제로 바쁘고 되게 바쁘죠. 그래서 못했는데 어떤 분 한 분이 계시는데요. 1억을 넣고 하시는데 한 달에 저는 사실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한 달에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번답니다. 데이 트레이더인데요. 근데 저는 거짓말인 줄 알고 그냥 묻고 넘겼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매월 고아원에 1,000만 원을 준대요. 1,000만 원을. 봉사활동 자기가 직접 가고 거제도에 계시는 분인데 경상도 분인데 거제도에 고아원에 준대요. 근데 그 고아원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럼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사람이 한 거래 내역이랑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볼린저 밴드를 찾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검색식을 넣어서 팝업으로 종목이 나오면 그것만 갖고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데이 트레이딩은. 근데 저는 아직까지 검색식 넣어서 저는 팝업으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쓰고 있지는 않은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강한 종목 찾는 거예요. 강한 종목. 저거좀 돌파하면서 강하게 딱 치고 오는 거 있죠. 그냥 강한 것 하나 찾아서 그것만 탁 거래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거래 내역을 봤더니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강한 종목을 찾는 건데 꼭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서 검색식을 쓰세요. 하나는 거래가 터진 거. 하나는 시장에서 제일 강한 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찾아서 거래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쓰시는 차트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강한 것만 찾아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2장에 보면 스캘핑 기법을 이야기한 6가지라고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 구성하고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6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꼭 책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지금 이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스캘핑이라고 제가 표현을 써놨는데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던 안 하시던, 스캘핑을 하시던 안 하시던,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식에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이에요. 저점 매수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다소 어렵습니다. 평소에 안 했던 분은 그래서 들으시다가 뭐야 난 저거 못하겠어 그러시더라도 그런 개념으로 하는구나. 또는 저 사람들이 누구하고 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업 트레이더 데이터를 저렇게 거래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날 때 걔들은 그런 개념으로 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6가지 요소라고 이거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요. 시간은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러는 겁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딩은 무조건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스캘핑도 그렇고요. 변동성을 이용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거.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것을 거래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렇게 오릅니다.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렇게 오릅니다. 왜요? 이렇게 빠졌을 때는 요 중간에 산 애들이 없어요. 물량이 없어요. 이렇게 빠질 때는 여기 반등인가 싶고 계속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계속 매물을 맞아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투자라면, 가치 투자라면 이거도 상관이 없지만,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매물을 굳이 맞으면서 이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하락했거나 빠른 시간에 급등한 종목들,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것에서만 거래합니다.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것.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추세가 이만큼 만약에 15일 올랐으면 15일 오르고 한 10일 빠졌으면 그 다음에 오를 때도 한 15일 오르고 또 한 10일 이렇게 대칭적으로 움직입니다. 얘네들이요. 주식이. 그래서 장중에도 똑같습니다. 장중에도 이렇게 어떤 종목 이렇게 잘 보시면요, 한 1시간 오르고 30분 빠지던 종목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1시간 오르고 30분 빠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대칭을 보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이렇게 쭉 빠지고 있어.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지? 그러면 요 대칭을 보면서 한 30분 지나고 그쯤 되면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내가 따라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의 대칭을 찾습니다. 추세의 시간. 여기 써놨습니다. 추세의 시간이요. 그리고 시황과 주식 보유 시간은 아마 다 아시는 걸 거고요. 시황이
시황이 대세 상승이면은 많이 들고 있어야 되죠. 오랫동안. 짧게 조정을 보이고. 대세 하락에는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짧게 핵심을 얘기할게요.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거. 빠른 시간에 움직이는 거. 보통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은데요. 이 종목 사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 도달 매수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팍 빠지잖아요. 이렇게 팍 빠질 때는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거 곧 금방이라도 하한가 갈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마이너스 10% 막 10% 이상 빠질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게 항상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항상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내가 두려울 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빠져. 팔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요. 막 승질나 죽겠어요. 막 속으로 막 들들 끌어. 뭐야 이거 혼자 계속 빠지고 있어. 참아야지. 나 얼마 이상까지만 그래 참아야지. 그래도 참고 계속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돼서 확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야 이게 맛 같구나. 맛이 같구나. 사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거 맛 같구나. 그래서 팔아. 곧바로 어디서 많죠 이거 실제로.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급락을 하면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를 갖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두렵거든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또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반대로 파는 것도 급락해서 절대로 팔면 안 돼요. 그래서요.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이제 시간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다음이요.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용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비용. 항상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비용은, 저는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서 좀 애매해요. 사실 예전에 잠깐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이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항상 비용을 생각해야 돼요. 비용은 뭐가 있냐면은 수수료가 있고요. 수수료가 있고 세금이 있어요. 우리나라 되게 웃기는 나라죠. 수수료보다 세금이 훨씬 높죠. 이거는 무조건 0.4%니까. 그러니까 1억에 30만 원이잖아요. 1억에 30만 원. 수수료는 키움 같은 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요. 1억에 15,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15,000원. 0.001호. 0.001호요. 보통 그냥 키움 뺄게요. 보통 저희 회사 같은 일반적인 회사가 온라인 하시면 0.1을 받습니다. 0.1을. 10만 원. 얘는 10만 원을 받고 얘는 30만 원을 받죠. 30만 원.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수수료 요만큼이 안 받는데 세금은 엄청나게 내는 거죠. 이 저희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식시장에서 피크가 언제였냐면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14명이 거래를 하는데요. 9,800억. 일조를 넘기자 막 으쌰으쌰 했는데 일조를 못 넘겨봤어요. 한 번도. 9,800, 월로. 한 명이 한 1,500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00, 2,000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케일핑을 계속 하니까. 세금은 이렇게 계속 냈어요. 세금은. 엄청나게 냈죠, 세금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 안 내리겠죠? 절대 안 내리겠죠.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지금 인컴택스 안 하잖아요. 우리는 주식만큼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데가 어딨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주식 차익에서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세금을 매기잖아요. 만일 주식에서 번 돈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향후에 정책이 나오면 주식시장에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악재이고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하튼 지금 우리는 아니에요. 세금만 엄청나게 매기고 있어요. 세금만. 근데 이건 안 내리고 있죠. 이거 내리면은 엄청난 세금의 손실이 있을 거니까 이건 아직 안 내리고 있는데 여하튼 이건 지금 우리는 1억을 거래를 하면 지금 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만 원짜리 기준으로 하면은 30원이에요.
얘는 30원이고요. 얘는 10원이죠. 그래서 왕복으로 20원이죠. 20원. 20원. 우리 직원은 얼마인지 아세요? 50원인데 0.5. 왕복으로 100원. 130원이에요. 0.04. 맨날 주식을 사놓고 0.04 곱해요. 얼마 이상 되나. 항상 그걸 곱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 수수료인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수수료는 0.015니까 이게 20원이 아니고 3원이죠. 3원. 3원. 3원이라서 33원이 되는 거고요. 얘는 5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50원. 만원이면 1050원. 한호가이죠. 한호가. 그리고 저가 수수료 하는 경우에는 33원이니까 한호가면은 어떻든 이익이 좀 나는 거죠. 지금 요번에 저는 그게 되게 반기는 제 정책이었지만 요번에 공모펀드에 세금을 매겼죠. 예전에 제 그 친구가 돈을 벌어서 이제 아예 이민을 떠나갖고 이제 한국에 안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냐면 걔가 사모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사모펀드가 지금은 과세합니다. 그때는 세금이 없었어요. 세금도 없고 증권사에다 협의수수료 거래를 많이 하니까 협의수수료를 해달라고 그랬고 0.015도 아니고 0.001호도 아니고 0.001 그러면은 2원 세금도 안 내고 한옥가면 48원의 이익을 봅니다. 그렇게 그게 제도 허점이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지금 공모펀드도 사실 이런 짓을 했다고요. 프로그램에서 차익거래에서도 이걸 했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이걸 했다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세를 한 거예요. 이거를. 자, 게임이 안 됐었죠. 그들하고 붙어서 게임이 안 됐었죠. 왜 보면은 어떤 주식들 보면 막 20만, 30만 주식 탁 거래 들어왔다가 왕창 들어오면 우린 대량의 거래 터지는 걸 보면서 거래하잖아요. 왕창 들어와서 우리가 딱 사면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냥 갔다가 쫙 팔아버려서 그냥 쭉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낮으니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비용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소위 얘기하는 슬리피지라는 비용입니다. 슬리피지라는 비용이에요. 슬리피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 10,000원에 사고 싶어. 그러면 딱 10,000원에 살 수 있어요? 또는 9,950원에 나 이거 살 거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사고 싶은 주식은 꼭 올라가고 내가 팔고 할 때는 막 매도가 나면서 더 내려가잖아요. 위아래 호가로 한 호가 정도의 슬리피지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높게 사고 조금 더 낮게 파는 슬리피지가 발생을 해요. 근데 10,000원짜리면 굉장히 큰 거죠. 한 호가 50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리피지가 위아래로 100원 정도가 생긴다고 생각을 늘 해야 돼요. 10,000원짜리를 생각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거래로 한다고 했을 때 얘가 50원이고 얘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150원이 일단 비용입니다. 그것이 비용이 생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변동성을 위한 거래를 한다 그랬어요. 변동성을 위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50원 이상, 200원 이상의 변동성이 발생되지 않는 종목인데 들어갔다가 무조건 깨져요. 변동성이 얘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니까 2% 이상. 사실 주식이 2%는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2% 이상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적어도 이 정도의 내가 비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은 한 번 움직이면 3%에서 4% 이상 평소에 뜨거나 빠질 때 움직이는 종목에 들어가야지만 내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지. 평소에 만만하게 2%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빠질 때도 한 1% 빠지고 오를 때 한 1.5% 오르고 이런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은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비용을 주식을 사기 전에 거래하기 전에 미리 결정 짓고 해야 돼요. 예를 보고. 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용을 감안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고요. 대형주를 하던 소형주를 하던 무조건 이거 이상의 변동성이 나와야 돼요. 이거 이상의 변동성이 없는 종목을 가지고 거래하면은 샀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또는 장이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손절매기 하게 돼버립니다. 그냥 손절매. 저희 같은 경우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요. 우리는 이게 50원이라서 1.3%거든요? 그럼 13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원 정도를 놓고 봐야 돼요. 이게 2%잖아요.
사가지고, 야씨, 아닌 것 같아. 이거 안 움직이지? 이거 굉장히 좋은 주식인데 사야지. 오늘 오겠지. 하고 샀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그냥 팔면 2% 깨져요. 하루에 2번 했다. 그럼 4% 깨져요. 그러면 원금이 그냥 팍팍 줍니다. 그냥. 아주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사볼까? 그냥 이거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거래량은 뭐 계속해서 반복을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단기 거래에서는 거래량의 개념이 아니고요. 체결량의 개념입니다. 체결량. 체결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은 이렇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매집의 거래량이니까.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좋지 않다는 거죠.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를 우리가 하죠. 어떤 걸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적어둬서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시간의 대량 매매라는 화면입니다. 시간의 대량 매매, 써놓으세요. 시간의 대량 매매를 보는 화면이에요. 이거를 각 증권사의 화면 번호 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이건 언제 1월 22일 날 1월 22일 거 어제 거를 볼게요. 이걸 보고 총 거래량의 그러니까 오늘 비중을 볼게요. 그럼 보시면 선도 소프트는 그날 총 거래량이 119만 주였는데 18만 주가 블록 세일이 돼버린 거예요. 선도 소프트는. 그래서 그럼 선도 소프트를 가봐요. 차트를 쳐봐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해도 전 수익 나는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체크하면서 거래해도 그냥 루즈하게. 근데 이게 보세요. 선도 소프트 차트를 쳐봤더니 거래량이 많이 그날 블록 세일이 있는데 이 거래량이 이 전체 거에서 주가가 빠졌는데 거래가 많이 됐어요? 아니죠. 그럼 아니지. 버려요.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지금 연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누가 사고 파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누가 사고 파느냐? 없네. 그냥 버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서운캅셀 전체 10만 주 중에 9만 7천 주가 블록 세일로 됐어요. 그럼 서운캅셀 가볼게요. 이것도 많지 않네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월봉으로 돼서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까지 증가한 건 아니네요. 근데 여하튼 요만큼 예전보다 증가했으니까 그러면은 누가 사고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특정하게 사고 판 게 없네요. 이거 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됐는데 이렇게 그 거래원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투신과 투신이, 이거 순매수만 나오는 거예요. 투신과 증권과 증권이다 그러면은 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0이죠. 지들끼리만 하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볼게요. 좀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상방률이, 이건 거래 별로 없으니까 빼고. 현대 상선 200만 주 됐죠. 이거 발표 이미 된 거예요, 사실은. 240만 중에 200만 주가 됐어요. 현대 상선이요. 그럼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산다 그랬죠, 이거. 그럼 나오겠네. 현대 상선. 얘는 거래가 많이 증가했죠. 이거 현저하게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사고 파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시면 외국인이 팔았네요. 외국인이 판 거를 기타 법인이 받아가겠지. 현대 엘리베이터니까요. 기타에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받아간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없을지 모르니까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요. 지금 그 다음 좀 특징 있는 거 없나? 사이버 결제, LG텔레콤. 이제 없네, 밑으로는. 이게 비중이 50% 아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제 현대 상선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찾아요. 아주 특별한 거래가 생긴 걸. 찾아서 일봉을 이렇게 봤더니 거래가 아주 현저하게 증가한 거래량이에요. 이때 주가의 위치는 위에 많이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내려가는 게 좋겠어요? 내려가는 게 좋죠. 지금 계속 그 설명 드렸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은 거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요. 또는 많이 안 떨어졌다 하더라도 가다가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라고요. 거래량이 증가한 걸 찾아서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봐요.
여하튼 간에 눌림목이 적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매수세가, 새로운 매수가 들어오는 거래량, 그 거래량이 생기는 걸 찾아요. 그런 다음에 누가 샀냐 팔았냐를 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지가 지금 뭐 5년 이상 떠들고 다니는데 왜 이게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맨날 강연할 때 얘기하는데 아무도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감독원, 금권거래소, 증권은협회, 지금 이제 합쳐졌죠. 거기에 이거를 뭐라고 해야 돼? 민원을 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시간의 대량 거래는 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해줍니다. 이게 언제 발표 나오냐면 18시 05분. 저녁 6시 5분에 이게 딱 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떻게 장중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종목이 그날 유난히 다른 거 다 센데 혼자 약한 애들이 있어요. 혼자 막 빠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나가서 보니까 지금 28,000원이었는데 블록 세일이 27,000원에 있어. 그러면 그걸 아는 기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거 100만 주 갖고 있어. 저녁에 20만 주 받기로 했어. 27,000원에. 지금 28,000원이야. 일단 시세 차익도 있지만 내 비중 100% 맞추기 위해서 20만 주 팔겠죠. 이익실현 하겠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시장에. 이거 뭐예요? 이건 불공정 거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지들만 알고 나머지 우리는 모르는 거래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군데 딱 냈거든요. 한 군데서 협회에서도 답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다소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서 고치기는 복잡합니다. 그냥 이해는 하지만 그냥 사세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실제로, 진짜로요. 저는 이거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장중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서 특히 대형주 같은 게 앞으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형주가 유달리 약한 종목이 발생이 되면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얘가 만일 불공정 거래를 왜 했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닥 종목이 요즘에 뭐 테마 종목이나 뭐 이런 거야. 무난한 뭐 휴맥스나 뭐 이런 거다. 그랬는데 주가가 이런 상태였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대량 거래가 뭐 외국인이나 또 기타 법인에 있는 것들이, 자사주도 기타 법인 있죠. 기타 법인에 있는 게 투신이나 연금이 가져갔어. 그럼 다음날 어떡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냥. 상한가로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괜찮은 종목 소형주인데 블록 세일로 물량을 어디서 딱 넘겨준 거야. 기관이나 투신이나 연기금에 넘겨준 거. 블록 세일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요. 블록 세일을 또 한번 강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최초에 제가 대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대우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이제 우리 교보증권에 와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어디를 갔었냐면, 처음에 이름 뭐죠? 서울특금. 상업증권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른증권으로 바뀌었다가 브릿지증권으로 바뀌어서 되게 많이 바뀐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최초에 제가 사원일 때 여의도 지점에서 근무했는데, 당시에 하모 대리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모 대리가 아니고 유모 대리가 있었어요. 유모 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하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대리라고 표현했어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냐면, 사실은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온 기본 컨셉은 이 사람한테 왔습니다. 남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거래가 작중 종목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만 뭘 했냐면, 이것만 거래를 했어요. 당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이랬습니다. 그때 현대전자일 때 있죠. 블록 세일을 플러스 5%에 있는 놈을요. 블록 세일을 하한가에 블록 세일을 해요. 하한가에 블록 세일.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플러스 5%예요. 근데 현대전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대전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플러스 5%에서 하한가 갔다가 9%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15%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무튼 상한가 갔다가 한 번에 안 돌리고 하한가 또 돌렸어요. 한 번 더 블록 세일을. 또 하한가 가서 상한가 끝나고 다음날 상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분도 지금 미국 이민 갔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참 문제예요, 사실. 되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그냥 가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래를 했는데 이런 거래를 그럼 블록세일이 장중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시세 흐름판 있죠. 이게 당시에는 상업증권에만 있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블록세일이 장중에 생기는 것을 체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시 근데 이 블록세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작전 세력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그러진 않아요. 지금 요즘에 작전 세력에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작전 세력이 국내 기관이죠. 국내 기관이 작전 세력이 거의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작전 세력이 어떤 주식을, A라는 주식을 매집을 해서 내가 작전을 이만큼 해먹으려고 해요. 요즘엔 굉장히 좀 비인간적으로 많이 좀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냥 개념으로 볼 때. 그러면 얘네들이 이 주식을 여기서부터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보내겠다. 그럼 평균 단가를 뭐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나는 매집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테일한 놈의 작전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거의 6개월, 1년 동안 매집을 하는 애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걸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체 유통주식의 40% 정도를 어떻게든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걸 계속 40% 사면 주가는 이미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 예전에는 그래서 블록세일을 얘네 작전 세력끼리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가 나 이거 40% 사고 싶은데 다른데 법인부에 보통 얘기를 하겠죠. 모 기관에 얘기를 해서 나 이거 물량 좀 니네 갖고 있는 건 나한테 좀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법인부에서 브로커니까 이걸 해주겠죠. 그 사이에 뭐 주고받는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하겠죠. 이렇게 해서 블록세일로 받아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개념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개념 그대로 유효해요. 주가가 괜찮은 주식이 많이 뭐 한섬이 됐던 한솔제가 뭐가 됐던 간에 이거 분명히 뭐 특별히 이유 없는데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언제 사야 되냐? 이게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한 10만 주 되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100만 주가 또는 200만 주가 블록세일이 딱 생겼어. 그럼 이게 바닥이에요. 여기가. 왜요? 블록세일이 생겼다는 얘기는 200만 주를 바닥에서 누군가 샀다는 얘기죠. 이거는 황소입니다. 황소. 이거 사가지고 이제부터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블록세일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또 적어놔야 됩니다. 아까 제 1420 화면에 그걸 적어놔야 돼요, 항상. 왜 그러냐면요. 얘가 이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2만 주를 어디서 받아갔어. 외국인이든 투신이든 뭐 보험이든 어딘가 받아갔어요. 이걸 적어놔요. 내가 적어놓고 이것만 잊지 않고 있으면 나는 이 주식은요, 이 밑에 가서 난리를 치던 어떻든 간에 얘는 지네 손해보지 않는 가격까지 올립니다. 이건 손해보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누가 얼마에 샀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그래서 대량으로 매수한 블록세일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보고 있던 종목이 얼마에 있는 것을 체크하는 것처럼 블록세일 가격도 꼭 체크를 해서 거래를 해보세요.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블록세일이 많습니다. 만약에 세력이 그것을 네?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세력이 100만 주를 사서 끌어올렸어요. 이거 지들이 팔아먹으려면 주가를 내리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 기관에 블록세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 얘기를 할게요. 실제 사례를요. 성창기업이 예전에 주가를 이렇게 올려놓고 물량을 넘겨줬어요. 그때 50몇만 주인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넘겨줬어요. 누가 받았지? 외국인이 전량 받았어요. 블록세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음날.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블록세일로 왕창 이 주식을 샀다. 그래서 막 붙었어요. 폭락했습니다. 다이렉트로. 근데 실제로 조사받았습니다, 이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무죄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작전 세력이 얘한테 넘겨주고, 이거 뭐 진짜 외국인은 아니었겠죠? 넘겨주고, 얘는 이만큼 왔으면 얘는 이만큼 손실을 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얘한테 뒤로 줬겠죠. 뒤로.
따로. 실제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뒤로 따로 리베이트를 준 거예요. 또는 이 기관은 엄청난 기관이에요. 뭐 1조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한 50억 받았어. 50억 받아서 이만큼 손실 났어. 사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손실 났는데 이 펀드 매니저 누가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돈을 몇 억 받았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요. 이거 한다고요. 실제로 합니다.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경제사업은 굉장히 형이 작아요. 10억 벌면 한 2, 3억 벌금 내고 이제 나오잖아요. 대부분 벌금 내고요. 여하튼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뜬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킹이라고 합니다. 파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뜬 걸 하지 말고 블록세일도 빠진 거에서 하라는 거예요. 빠진 거에서. 빠진 거는 얘가 이미 누군가 사서 이익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거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 있는 거. 중간에서 상관없겠네요. 예? 중간 위치. 예. 저는 중간에 있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눌림목을 보이면서 이렇게 블록세일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저걸 생각해야죠. 누가 샀냐를 생각해야 되고요. 누가 샀냐, 누가 팔았냐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누가 샀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뭐 연기금이 샀다, 투신이 샀다. 얘네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너무, 그러니까 보면은 개인 투자들이 거의 대부분 제일 욕 많이 하는 증권 직원 욕하고 국내 기관들은 싸잡아서 욕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성관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증권거래법 얼마나 그 강한 법인데요. 특별법이라서. 이거 좀 해가지고 나쁜 짓 하다가 잘못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샀냐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주식이 그런 주식이냐. 작전 세력이 해먹는 주식이냐. 아니면 가치와 성장성이 있는 주식이냐를 보면 되겠죠. 가치와 성장성이 있는 일반적인 주식이면 이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거래량 하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블록세일 얘기를 했는데요. 블록세일이 생긴 종목이, 의미 있는 블록세일이 생긴 종목은 탁 잡아서 가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 LG가 분사할 때, LG가 뭐하고 분사했죠, 그때? 뭐, LG전자하고 분사했나? 뭐하고 분사하면서 플러스 5%에, LG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플러스 5% 그때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2만원인가? 뭐 18,000원 그럴 때였어요. 플러스 5%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상한가 간 거예요, 상한가를요. 상한가, 뭐야, 이거 미쳤지? 이게 상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사고 그래서 도이치증권에서, 도이치에서 뭐 외국인이 이날 250만 주고 샀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내 기관, LG 그룹끼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룹에 있는 어떤 물량을 외국인한테 준 거예요. 얘가 그걸 그냥 상한가에 사버린 거예요. 끝내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그날 플러스 11%가 끝났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 이후에 이 가격 아래로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때까지. 그 후에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얘를 산 이후에. 그 가격 이후에. 그렇게 의미를 갖는 블록세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거래량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어야 되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거래량은. 거래량에서는 체결량이 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체결량이 많이 되는 종목, 빠른 시간에 체결이 많이 되는 종목, 그래야지 거래량이 많은 거잖아요. 그쵸? 이때 제일 핵심 단어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핵심 단어만 쓸게요. 그러면 이건 이거고, 이거는 변동성이고, 빠른 시간에, 그 다음 핵심 단어가 뭐냐면 연속적으로입니다. 연속적으로.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거래가 한꺼번에 쭉 됐다가, 그 다음에 거래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려면, 상한가 갈 때 어떻게 해요? 상한가 갈 때? 거래가 팍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잖아요. 하한가 갈 때도 그렇고요. 어떤 정보가 나왔든지, 어떤 이유에든지 변동성이 생길 때는 연속적으로 거래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한꺼번에. 연속적으로, 빠른 시간에 연속적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체결이.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대량 거래로 수반이 되는 거예요. 대량 거래.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종목만 우린 또 합니다. 지금 어떤 걸 할 건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래할 건지. 이런 조건들이 맞는 걸 한다는 겁니다. 조건들이.